위원장님 뭐 일단 먼저 모든 예.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 뉴시티 관련해서 메가시티 관련해서 계속 그 저희들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전적인 그 방향에서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그럼 뉴시티, 즉 메가시티를 왜 하느냐 했을 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한 저출산 인구 감소를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어떤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는 길에 경남도지사와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은 저희들 본회의가 있어서 좀 하루 미뤄서 금요일 날 경남도에 가서 부산 경남 부산이 통합하는 부산 경남 메가시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월요일 날 전문가 간담회와 연이어서 저희들 정책 토론회, 당대표가 참석하는 정책 토론회를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28일. 예, 28일.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대전도 저희들 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조만간에 대전시도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어떤 그 메가시티와 지방의 어떤 메가시티 광역학을 저희들 계속 연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그 가치인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건건히 어떤 그 통합에 대한 논의보다는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저희들이 당에서 특위에서 지금 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구체화가 되면은 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혹시 궁금한 영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 그 어떤 그 영상, 과시적인 영상을 홍보물을 제작하는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영상물이 제작이 되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강주 쪽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가지고 서남권 메가시티와 관련된 토론회도 강주에서 가지려고 저희들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의식한 그런 메가시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토균형 발전의 정신을 좀 잘 살려내는 그런 방향의 뉴시티 프로젝트가 로 이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울경 혹시 촉구하는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시당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주체가 어디냐고요? 예, 그 일부죠, 일부. 그 당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맞죠? 예, 저희들은 네. 당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무게감이 다르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게 메가시티를 할 의사는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메가시티 프로젝트는요, 상향식이거든요. 바텀업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울산은 상당히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남 통합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부 민주당 분들은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거든요. 연합은 굉장히 느슨한 형태고 이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통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통합을 해야만이 행정단체장을 한 사람을 뽑잖아요. 예, 지금은 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을 그 느슨한 형태의 연합을 가지고는 메가시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 서울로 편입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그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구리를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포는 거의 유력해졌고요. 일부 언론에 보니까 김포 시민들의 찬성이 한 68%쯤 되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그 편입되길 간절히 원하는 시도 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뉴시티는 다 메가시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뉴시티라는 자체가 다 메가시티입니다. 그건 포괄적인 의미죠.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거는 여야의 공통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공약은 국민 여러분 공약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자꾸만 어깃장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월 11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강력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시티 안에는 어찌 보면 새로운 도시를 이제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더 크게 말해서는 메가시티가 이게 어떤 중점으로 메가시티를 중점으로 도시를 다시 재편하는 거지요. 이재명 대표는 영원한 통합, 약간 남북소통 통합. 아닙니다. 5억 3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5억 3특. 5억 3특 들어보셨죠? 최근에 홍익표 의원님인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맞죠? 홍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홍익표 의원님 맞죠? 원내대표. 그분도 5억 3특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5억이라는 내용이 5개의 5억, 이게 바로 5개의 초강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행정통합 위한 특별법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뭐 시기를 빠르게 한다, 절차를 줄여준다, 어떤 방향? 그거는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이번에 왜 경기도 인근 도시와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구리가 만약에 한다, 예를 들면 또 구리에 대한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하남을 한다, 또 하남을 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끈끈이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법을 담아내면은 조금 더 국민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나오면 그때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주시면.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는데요. 이미 기존에 발의하신 특별법 있잖아요. 그 특별법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통합하는 건데 그 경우 보통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 투표를 거쳐서 그 법이 효과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 특별법으로 혹시 그것도 상쇄하시나요? 무마하시나요? 뭐 그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민 투표. 뭐 저는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향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요건을 제가 여쭈는 건데요. 법적인 요건. 지금도 보면 지금도 법적인 요건이 주민 투표는 또는 또 시의회의 의회를 거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어도 그거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은 통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절차가 좀 간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양시의 경우는 뭐 어떻게 돼요? 제가 내일쯤에 아마 고양시를 고양시를 가는 게 아니고 고향에서 이제 저한테 좀 한번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 차원에서 제가 한번 가는 건데요. 내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예. 내일 아마
그 관계자들이 좀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고향에서도 지금 통합에 대한 그 열의가 좀 높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고향시에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없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치 예. 네, 뭐 추가 의견 없으시면 네. 장기적으로 선거구나 이런 것도 다 바뀔 텐데요. 그런 걸 다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까지 선거구까지 나가기에는 좀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뉴시티를 통해서 좀 그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새로운 우리 젊은이들한테 좋은 일자리, 우리나라가 가장 그 강력한 그 어찌 보면 자원이 인적 자원 중에 IT 자원이거든요. 그 새로운 메가시티, 새로운 뉴시티가 되면은 그 젊은이들한테 정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새로운 도시에 담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그러면서 이게 90대 모델이 어떻게 돼요? 모델을 선정하거나 이런 게 없나? 그 나라가 지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와 오사카와 나고야가 메가시티화 해서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베이징, 뭐 이런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해서 지금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총선 전에 지금 선거구 확정임에 너무 좀 맞물려 있어요. 총선 전에 이것이 되게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얼마 전에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 법안이. 아마 그분은 경제 관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경기도와 같은 도시를 분할시키는 것보다 저는 지금 21세기 인구 절벽 시대에는요, 분할은 꼭 파편화되는 거거든요. 분할보다는 저는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그 우리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선 공약이잖아요. 양 정당의 대선 공약을 우리가 지키는 데는 우리의 그 의무감은 정치인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